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머스입니다.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또 비타민C를 발라야 하는 계절이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도 비타민C 제품을 비교하거나 리뷰하는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신 스킨스투컬즈 비타민C 세럼과 타임리스 비타민C 세럼이 좀 비슷한 성분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제품 비교를 하면서 제가 다른 비타민C 제품들과도 비교를 해 놓은 영상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뉴트로지나 캡슐 제품도 구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리뷰도 마쳤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물어봐 주신 이 트루스킨,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아이허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팔린 트루스킨과 이 타임리스, 이런 뉴트로지나 이런 세럼들과 비교를 해서 피부 타입별로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그 스트라이베틴 레티놀 비타민C 세럼도 제가 간혹 쓰고 있는데요. 레티놀과 비타민C가 섞여져 나온 제품들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나이대에는 굉장히 고용량 비타민C를 바르거나 또는 고용량 하이도스 비타민 A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 비타민 C와 생 비타민 A가 이렇게 겹쳐져서 스킨케어 하기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저희가 좀 더 레티놀 계열에 집중을 하고 햇빛을 진하게 받는 계절이 오면 기미 잡티 걱정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미백에 신경 쓸 수 있는 비타민C 세럼들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트루스킨도 구매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리고 다른 비타민C 제품들과도 비교해보고 비타민C 세럼을 각자의 피부에 적용시키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찾아보면 더 있긴 하겠지만 최근 제 손 닿는 곳에 있는 비타민C를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임리스 비타민C나 뉴트로지나 비타민C 캡슐, 이 아큐어의 밤 타입 비타민C 세럼이나 더마이 비타민C 나이트 크림은 제 다른 영상에 출연했거나 리뷰도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제가 나름 재구매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오늘 리뷰하는 이 트루스킨과 제가 사용하는 다른 비타민C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C들이 종류가 많고 또 장단점이 있고 피부 타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각각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요만큼이지만 비타민C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게 차별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루스킨 비타민C가 지금 아마 가장 많이 팔린 비타민C 세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아마존에 리뷰만 65,000개인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나 이 제품들이 다 고가의 제품들은 아닙니다. 타임리스는 고가, 고급형, 스킨스투컬즈와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에요. 20%의 비타민C, L아스코빅 애시드가 들어있고요. 이 페룰릭 애시드와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L아스코빅 애시드와 페룰산이 섞여 있는 것이 가장 유효한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요런 정도 발라서도 피부가 따가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타민C 20% 정도 발라서 피부가 편안하다 이러기가 요즘엔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리뷰한 이 뉴트로지나 캡슐도 이게 신제품인데 이 캡슐 하나에 오렌지 하나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 20%의 비타민C 그리고 굉장히 단순 성분이고요. 보존제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고 캡슐에 들어있는데 제품도 엘라스코빅 20%가 들어있기 때문에 발라서 따가울 수가 있습니다. 좀 센 버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바지 제품도 있고 스킨스투컬도 있고 비타민C가 굉장히 고용량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트루스킨은 제가 이게 리뷰할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구매를 할 것이냐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제가 이 타임리스 제품을 거의 다 썼고 이걸 재구매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올해 이 뉴트로지나 캡슐을 간혹 쓸 거라 이걸 재미있게 지금 쓰고 있어서 굳이 똑같이 20%인 타임리스를 다시 사지 않을 거고 저도 피부가 어떨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정도 바르면 따가울 때가 있어요. 비타민C가 너무 세다 그럴 때 순한 비타민C를 발라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L아스코빅 애시드가 아니에요.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효능은 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피부에는 좀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도 들어있고 시카 추출물 들어있고 호호바 오일, 알로에, 비타민 E,
그리고 MSM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럼의 대표 성분은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테이트가 20%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로 MSM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MSM 비타민C 세럼으로 쓰기에는 괜찮다. 피부가 센 비타민C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에게 맞는 비타민C라서 좋아하는 것이고 클리어 젤 타입이고요. L-아스코빅 애시드는 산지 좀 오래돼서 색이 조금 진해졌어요. 이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테이트는 안정성이 있고 색깔이 변하거나 오렌지색으로 크게 물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아침 스킨케어에서 선스크린 전에 사용하는 세럼으로도 편하기 때문에 그냥 가격 대비 이 비타민C 세럼을 쓰는 거예요. 이게 피부 감촉도 괜찮고 편안한 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큐어 밤 타입은 정말 건성이면서 이렇게 비타민C 같은 거 바르면 얼굴이 정말 더 드라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바라기 씨 오일, 시어버터, 그리고 비타민C 에스터가 들어있고요. 아스코빅 애시드는 굉장히 소량 들어있고 오렌지 껍질 오일 등이 들어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날씨가 쌀쌀할 때까지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비타민C 크림이 고용량 비싼 게 많지만 이 더마이 크림이 적당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테이트가 앞쪽에 들어있고요. 루이보스 히알루론산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A, B5,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습니다. 나이 크림으로 쓰기 좋아하고 어떨 때 비타민 C를 좀 많이 바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조합으로 바르기도 하고 이런 조합으로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피부에 맞춰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발라서 피부에 너무 세게 자극이 오는데 굳이 바를 것이냐. 20% 이런 L-아스코빅 애시드 20% 발랐는데 화끈화끈하고 얼굴 빨개지는데 계속 바를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순한 크림 타입이나 L-아스코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비타민C 유도체라 비타민C 효능이 세진 않더라도 피부에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테이트 이런 제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마이나 썬데이 라일리나 또 그와 유사한 비타민C 크림들도 여러 통을 썼지만 비타민C 크림이냐 세럼이냐 뭘 쓸까 하면 세럼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트리트먼트 세럼들을 쓰고 이제 피부가 불편할 때 마지막 보습 크림은 좀 피부 진정되는 것들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비타민C 레티놀 이런 센 걸 바르고 또 비타민C 크림을 바르면 그게 약간 중복되면서 피부를 좀 피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간혹 뉴트로지나 캡슐을 쓰고 또 비타민C 크림을 바를 때는 정말 햇빛을 그날 너무 많이 받아서 그대로 두면 내일 얼굴 톤이 달라지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발라주고요. 전체적으로는 비타민C 세럼을 쓰고 보습 진정 크림을 발라주는 편입니다. 조금 젊은 친구들은 고용량 비타민C 세럼을 바르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뽀얘지는 한 일주일 후에 얼굴이 뽀얘지니까 이 제품을 잘 샀다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 이 비타민C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들이부어도 얼굴이 그렇게 환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요즘에 제가 잠을 굉장히 숙면하는 날이 많은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할 때가 많아요. 이게 나이를 다 이겨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피부 효과와 그게 대비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스킨 스티컬즈에서 전 라인을 다 써서 피부 만족도가 높고 그 정도 지출을 화장품에 하겠다 그러면 그냥 스킨 스티컬즈를 구입하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그 라인을 다 써봤고 그걸 쓰나 그거보다 좀 못한 비타민C를 쓰나 그 피부에 크게 지금 변화가 없다. 너무 그런 변화를 느끼기엔 이 피부세포가 너무 노화됐다. 이렇게 느끼면 타임리스 정도도 그냥 비타민C 세럼의 역할을 하고요. 스킨 스티컬즈 제품이 비타민C의 교과서적인 베스트셀러인 것은 비타민C와 페룰산이 합쳐졌을 때 피부 효과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세럼에 비타민C와 페룰산 들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자세히 성분표를 보시면 L-아스코빅 애시드가 아니고 비타민C 유도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 세럼을 선택할 때 이게 피부에 좀 자극을 주지만 그래도 좀 강한 비타민C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엘라스코빅 애시드 계열, 엘라스코빅 애시드가 20%까지 들어있는 그런 세럼을 쓸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붉어지고 간지러워지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량 비타민C를 바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순화된 비타민C 세럼, 이런 뭐 트루스킨이나 이와 유사한 비타민C 세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도 비타민 B5가 들어있지만 요즘에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면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은 거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성분을 집중해서 바를 때 어떤 날은 비타민C에 집중을 하고 또 이렇게 자외선 걱정이 없을 때는 레티놀 관리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봄, 여름을 맞이해서 피부에 무리가 되지 않고 적합한 비타민C 세럼을 하나쯤 스킨케어 루틴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루스킨의 비타민C는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괜찮고 자외선 차단제와도 합이 잘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센 비타민C를 바르고 거기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또 메이크업을 하고 이럴 때 피부가 지친다면 이게 엘라스코빅 애시드 20%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잡으면서 비타민C 혜택을 소극적이나마 누리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각자 피부 타입이 틀리고 또 나이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쓰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는 제품이 자기 피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리뷰와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보면서 본인 피부에 대비해 보았을 때 잘 맞을 수 있는지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이 영상도 광고 영상도 아니고 제가 파는 물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구매 권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매는 자기 주도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